오늘 공부는 일단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한 가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위자나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어디에 쓰는 단어죠? 윈야나가. 그렇죠. 이거 윈야나가 수를, 그러니까 경험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야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야나는 이렇게 위자나띠 한다라고 하면 요 야나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내입처, 6내입처와 6외입처, 대표적으로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면 여기서 생겨나는 게 이제 윈야나잖아요. 그러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요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윈야나가 수를, 그러니까 경험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냐나, 알미 생겨난다 이러는데, 만호가 단말을 약간 감각하죠. 요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눈은 색을, 형색을 본다 이러잖아요. 귀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고, 이럴 때 만호는 단말을 웃쨘다라고 할까?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처법을 감각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말하는데, 그거를 각각으로 구분하면, 그러니까 눈은, 그러니까 아는 색을 본다, 이는 성을 듣는다, 느낀다. 아니, 그러니까 비는 향을 냄새 맡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호가 단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에도 위자나띠라는 단어를 써요. 위자나띠가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척,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그러니까 감촉하는, 요거는 따지자면은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만호가 단말을 위자나띠 하는 그것 중에 특별한 이야기죠. 어서 오셔요. 오늘은 영선법부님 안 기다리고 바로 시작했지? 그렇게 보면 결국 내입처, 외입처의 이 감각작용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말하면 위자나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만하죠. 제가 정혜법부님을 보고는 정혜법부님이라고, 석하영 법부님이 아니고 정혜법부님인 줄 분별해 알잖아요. 요거 우리가 감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정혜 이렇게 분별해 아는 거죠. 실제로 경전이 요 자리에 위자나띠라는 말을 써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기회격이라는 경전을 보면 기회격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이 청정고명을 닦을 기회를 얻는 것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이득이다. 이것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그 육촉처라는 지옥을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눈으로 어떤 형색을 보든지,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보든지 간에 그들은 원하지 않는 형색만을 보고 원하는 형색은 보지 못한다. 좋지 않은 형색만을 보고 좋은 형색은 보지 못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만을 보고 마음에 드는 형색은 보지 못한다. 요거는 그 육척처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귀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똑같고 코로 어떤 냄새를 맡든지 간에 똑같아요. 혀로 어떤 맛을 보든지 간에 몸으로 어떤 감촉을 느끼든지 간에 똑같고 이어서 만호로 어떤 법을 지각하든지 간에 그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만을 지각하고 원하는 대상은 지각하지 못한다. 좋지 않은 대상만을 지각하고 좋은 대상은 지각하지 못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만을 지각하고 마음에 드는 대상은 지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호와 단마 간의 감각작용을 말하는 동사가 지각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양김치 마나사 단망 위자나띠 아니타 루빵 예와 위자나띠 이래가지고 만으로 어떤 법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위자나띠를 쓰는 거예요. 뭐 경전이 실제로 위자나띠를 만호가 단마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얘기 해결됐죠. 뭐 우리가 보통 만호로 단마를 인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위자나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자나띠가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자리에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위자나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자나띠는 기본적으로 분별에 안다. 금방 기회경에서 보았지만 지각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보통은 지각이라는 말, 인식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죠. 그러니까 위자나띠 하면 분별해서 안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자나띠가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보니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만호가 단마를, 크게 말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이런 이야기죠. 외입처를 분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오치원인 내가 나야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자아의식이 떠나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출현한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거기에 만호와 단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거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가장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죠. 관찰경에서 이렇게 요 부분을 설명해 주죠. 이런 이야기예요. 만호와 단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 만호가 단마를 감각한다. 만호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위자나띠한다. 요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께 있는 게 있죠. 무어가 외입처가 위드 무명의 요소인 거예요. 무명의 요소가 함께 하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식이 생긴다는 거죠. 민냐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바로 요거죠. 만호와 단마가, 그러니까 만호가 단마를 위자나띠 하니까 민냐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은 만호와 단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요 자리에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위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관찰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들은 5가지 감각 기능은 아직 남아 있어도 무명을 제거해서 명예의 요소가 함께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는 무명의 요소와 함께 5가지 감각 기능, 달리 말하면 몸으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회탈했다, 탐진치를 제거했다. 그래서 아라한이 성취되었다 라고 해도 아라한도 역시 5가지 감각 기능, 몸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몸을 내려놓으실 때까지는. 그러면 그때는 무명의 요소 계속 갖고 있나? 요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아라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5가지 감각 기능은 아직 남아있지만 무명의 요소를 제거하고 명의 요소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무명의 요소와 함께하는 식. 그러면 요거는 어떤 형태로든 대상인 외입처를 왜곡해서 알아낸 그런 상태의 알미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의 요소니까 외입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볼까요? 요 위자나띠, 만호가 단말을 위자나띠한다, 분별해서 한다 라고 말하는 요거, 만호의 활동성이라고 말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단어로 요거를 표현하죠? 그 부분, 요 만호가 단마, 요 부분에 만호의 활동성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여기 자의하니까? 자의한다는 게 뭐예요? 만호가 단말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든가, 만호가 안입이 설신, 몸을 지원해서 대상인 색성향 미촉을 주목해서 감각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작용이 뭐냐 하면 자의해서 자의된 대상을 받아들니까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지금 만호와 함께하는 것으로의 무명의 요소, 즉 외입처 위드 무명의 요소 이랬는데 이게 항상 무명의 요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위자나티 자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죠. 무명의 요소와 함께하는 위드 무명의 요소, 이럴 때의 분별을 해서 아는 거, 자의, 요걸 뭐라 해요? 자의는 자의인데, 그렇죠. 무명의 요소니까 이게 비열이 자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무명을 제거하고 명의 요소가 함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열이자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늘 열이자의와 비열이자의라고 하는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니까 그 기회경에서 위자나띠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글로 메모를 해놓은 거는 작년 8월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단지 보기만 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모르던 것을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좀 자리 잡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1년 몇 개월 전에 찾아 놓았던 그 경전의 용례가 이제 이렇게 쓰임새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위자나띠구나 라는 부분을 자의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열이자의, 비열이자의 요 2가지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 가지를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위자나띠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거였거든요. 뭐 무명의 요소거나 또는 명의 요소거나 와 더불어 이랬거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위자나띠는 요게 되겠죠. 두 번째 위자나띠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수죠. 경험. 경험인 수를 분별해서 하는데 동일하게 한번 적어보죠. with 무엇? 응? 그렇죠. with 상이지 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요런 표현을 그동안 안 써봤던 거죠. 제 자신도 이렇게 주목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늘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윈자나가 경험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위자나띠가 한 단계 앞에서 만호가 단말을 감각할 때도 with 무명 또는 명 요렇다라는 것과 함께 이해를 해보니까 이제는 요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자나띠가 두 번째로는 윈자나가 경험을 상과 더불어, 그죠? 상과 더불어, 상과 함께 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뭐 좀 표현을 해볼까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어떤 건가요? 병든 상과 치유된 상 이거죠. 병든 상은 달리 말하면 번뇌죠. 아싸와 번뇌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전 맞지만니까요. 두 번째 경 모든 번뇌의 경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치유된 상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요건 이제 존재의 실상 무상 고무와 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과 함께 경험을 분별해서 알면 이 결과는 뭔가요? 야나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위자나띠는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위자나띠에서는 상과 더불어 라는 표현에 의해서 이것도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죠. 첫째로 병든 상과 함께 위자나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 상이 병들면 야나의 왜곡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 아니지 상락아정의 병듦이 개입하면 무명으로 되고 거기에 겹쳐진 것으로의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러한 상들이 함께 겹쳐져서 따라서 왜곡시키면 그 위에 이제 탐이거나 진이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죠. 그런 왜곡 관계가 함께하고 그러나 치유된 상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경향성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미 왜곡되지 않죠. 무탐 예,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알려지죠. 엊그저께 제가 요 위자나띠가 두 가지 용례를 가지는구나. 요것에서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의 용례,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가 동일하게 위자나띠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간과하던 이야기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짚어볼 때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윈자나가 위자나띠 하는 그 일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이제 간략하게 글을 적어가지고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저기 카페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요 글을 정리하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5263번 글 등 연결 글들을 통해서 만어로 단말을 감각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이 있다는 알아챔이라고 말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산야가 비로소 알아챈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 지각하는 것이라는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교 교학상 큰 오류를 초래합니다.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은 산야에게 내적인 경향성이라는 제자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알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요 식이 뭐냐 하면 정해보부님이라고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상황인 거예요. 외입처를. 요렇게 우리는 아는데 그간 불교계의 어떤 일반적인 이해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보부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무언가 있다. 무언가가 빛으로 내 눈에 들어왔다. 요렇게 알아챔.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정해보부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것, 지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같은 말이죠. 분별해서 아니라 지각하다, 인식하다. 요 일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요게 바로 인식, 지각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산야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하여간 그렇게 풀려온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가 적어놓은 이 초기 불교 해석서 이런 책을 보아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알아챕이다. 이제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보부님이구나 라고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 하는 것이다. 상에 가서야 비로소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죠. 분명히 정해보부님이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은 첫 번째 위자나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만호가 단말을 위자나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위자나띠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 3, 4화합해서 촉하게 되죠.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요 때는 단순히 정해보부님이라고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해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그죠? 우리 사이에 알아왔던 과거가 기억이 과거로 개입해서 이제 정해보부님을 보니까 이야 반갑다, 기쁘다, 그런가 하면 속상해, 이런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험이 느낌으로 알려지는 수라고 하는 부분이 2차적으로 완성되잖아요. 그죠?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경험된 거, 수를 식이 2차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식의 분별작용, 식의 위자나띠, 그러니까 식이 수를 위자나띠 할 때에 함께 더불어 하는 것으로의 상이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말해요? 내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대상을 본다 이러면은 무명의 요소가 개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별에 안다라는 거. 거기에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된다는 거. 이 완성된 경험을 분별해 아는 데에 내면의 경향성으로의 상이 개입한다는 것. 이 상의 개입하에 2차적인 분별해서 아는 위자나띠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냐나, 알미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5단계에 걸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요거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사실은 마음의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를 분별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수행이 제기를 안내하지 못해요. 하여간 그 이야기 위자나띠가 이렇게 두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요거에 주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알미 또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알미냐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알미냐 요러한 알미 나타나는 데까지의 과정을 분별해서 아는데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된다. 그리고 나면 내적 경향성으로의 상이 개입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번째로 냐나, 알미 생겨난다. 여기에서는 상이 어떤 상태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알미 될 수도 있고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알미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이 얘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냐나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건 우리 법에서 풀어낸 거죠. 상카따라고 말하죠. 상카따 요거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유위. 그렇죠. 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이건 유위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유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려진 알미예요. 그게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달리 말하면 내면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오염된 알미 생겨난 거 요거 상카따라고 말하죠. 이 냐나가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면 요거를 아상카따라고 하죠. 예, 요거 무위, 여기에 무위죠. 우리가 그걸 공부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무위. 그래서 이렇게 무위,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암 이렇게 되면 요 무탐무진 무치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찢다가 오염되지 않죠.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거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된 상태라고 알려지는 열반이 어떻게 되나요? 열반도 무탐무진 무치,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무위, 아상카따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죠. 정의가 되죠. 여기까지를 본 거로 할게요. 그러면은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두 자리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어본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뭐랄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문장에서도 그렇게 눈이 형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이래 나올 때 만호가 단말을 위자한테 이렇게 보통 문법에서도 그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일 때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 하면 냐뜨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냐뜨와 냐뜨와가 되니까 냐뜨와. 그래서 요거를 인지하고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냐뜨와라는 단어가 위자나띠라는 단어의 그 절대 척격인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자나띠는 그냥 분별해서 알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금 이제 고여고부님 말씀대로 질문하신 그대로지 뭐 눈으로 보고 이럴 때에 본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달리 쓰이는 거죠. 어떤 그 격이. 그래서 마찬가지 만어로 단말을 냐뜨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어로 단말을 인지하고서라고 하는 자리에 냐뜨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가 위자나띠라는 단어의 절대 척격인가 이거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격변화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자나띠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쓰입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예.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자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 드릴게요. 뭐 이 얘기가 이제 아산가따, 무위하고 산가따, 유위까지를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산가따라는 데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무탄무진 무치이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가래가 생기지 않아서 해탈한 거고 해탈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열반이 무탄무진 무치 열반이 탐진치의 멸진이라는 거와 무위가 탐진치의 멸진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느냐 뭐 요렇게 이제 무위와 열반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무위에 대해서 열반과의 비교를 보았다면 이제 산카따 유위는 무엇과의 연결관계를 하나 보아야 할까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뭐 시바법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카라라고 말하잖아. 상카라. 상카라 해서 이거 행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형성작용이잖아요. 행이라고 하는 형성작용이 어떻게 저의가 되느냐 하면 상카따 마비상카따 아비론띠 띠 상카라 이래가지고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상카라라고 한다. 요게 오온의 행이라. 사실은 사람들이 요 오온의 행을 못 풀잖아요. 뭐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왜 어려우냐 하면 사실은 상카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상카따라는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어려울 게 없는 거라. 어차피 행운이 형성작용인데 뭐. 근데 이 부분을 못 푸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요 상카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상카따가 뭔지를 알아냈죠. 상카따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상에 대한 알미 5단계로 거쳐가지고 완성된 그건데 내면에서 작용하는 상의 오염 때문에 왜곡된 알미라 탐진치와 함께하는 야나 요 부분이 알려지면 상카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알의 과정,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경험하는 그 과정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그거 내면의 이야기의 하나의 완성 상태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보통 상카라 행을 말하면서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다. 요 부분을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있냐 하면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이다. 즉 상카따를 형성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카라로서의 형성된 것하고 상카따로서의 형성된 것하고가 구분되지 않고 대등하게 두 번 형성되는 거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렵다,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카따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라는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그 형성이 내면의 과정에서 대상을 감각해서 경험하는 내면의 과정에서 결과로 형성된 것, 요것을 표면에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형성하는 것으로의 행, 요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오온의 행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위자나띠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았습니다.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오늘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나타나죠. 사실은 오늘 이 위자나띠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야 일본 경전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경전은 그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범부, 유학, 무학 이렇게 이제 셋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범부 같으면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아빠리냐따라는 단어를 쓰면서 산자나띠 즉 상냐가 개입하는데 상나 가정에 의한 왜곡, 그러니까 병금 상태로 개입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만냐띠라는 단어로 그래서 뭐 땅이라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된 그 만냐띠라는 단어에 이어가지고 아비난다띠 땅을 기뻐한다 요런 이제 전개 과정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학에서는 이제 산자나띠 대신에 아비자나띠 하고 아비자나띠 하기 때문에 마만니라고 했는데 이제 만냐띠 하지 않음 마아비난다띠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무학은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으로 구분해서 보았지만 동일하게 아비난다띠하고 뭐 이게 뭐 같은 의미지만 쓰기는 좀 달리 있었어요. 나만냐띠 나아비난다띠 이렇게 이제 그 범부에서 유학으로의 그 한 단계 올라섬, 그 다음에 무학에서 또 한 단계 올라섬을 말해줬는데, 이랬었죠. 이제 그 범부는
아빠린야 땅 해가지고 철저히 알지 못해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상나가정이라는 산자나띠 그 병든 산야가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오염된 상태로 행위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 유학의 상태는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학은 열애와 그러니까 아라한과 열애 그 둘로 나타냈지만 일단은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었거든요.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 하면 그 지난주 법회 때 제가 요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요 말을 아마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의 메커니즘에 이어가지고 수행의 체계를 말하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오염된 행위 취죠. 요게 이제 그 범부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과정이라면 수행자들이 즉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걸 거꾸로 갚는다 그래가지고 행위를 업을 제어하는 거 사념처 이랬고 그리고 염보해서 행을 제어해서 염보해서 그 가래를 소멸하는 거를 사마타 그랬고 상에서 상의 병들을 치료하는 것을 밑바사나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행의 체계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상의 치유 상태이기 때문에 상의 치유 상태니까 이제는 뭐 저절로 그 무탐무진 무치 그러면 행이 아니라 염보하고 그러면 가래가 아니라 찢다가 되고 청정한 행위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라한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저 일상의 삶이 십선업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요거 유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과정을 놓아가지고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면 여모 이탐해탈로 삼았다. 요 부분을 두고 요 여실직연이라는 무상고 무학 요거를 아비자나띠로 제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유학, 그러니까 범부는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었다면 유학은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가는데 그 중에 여실직연부터 출발해서 아비자나띠 요렇게 이해를 합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법회를 마치고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요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어떤 냐나 다사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아비자나띠라는 말 자체를 주목해서 좀 다시 본 거예요. 요 단어가 뭐냐 하면 자나띠, 요거 알다잖아요. 자나띠에 우리가 보통 쓰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면 위자나띠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위가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 의미인 아비를 붙여주니까 아비자나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 여실직연 이 개념으로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제 상의 왜곡, 그러니까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염되게 그러니까 왜곡되게 분별하는 요게 아니라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구나 라고 주목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학도 동일하게 요 아비자나띠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무학의 아비자나띠하고 유학의 아비자나띠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경전도 무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기 때문에 라고 했고 유학은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차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비자나띠가 분명히 여실직연 이 자리라기보다는 이 앞에 냐나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쓰인 말이라고 보아야 할 거는 같은데 요거 그러니까 무학에 대해서 사용된 의미하고는 달리 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위자나띠라는 요 단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우리가 앞에 본 거지만 이 위자나띠는 첫 번째의 위자나띠에 의해서 생겨난 시기하는 거잖아. 그죠? 내입처, 외입처에 의한. 그러니까 첫 번째 위자나띠의 부분에서 왜곡이 없는 요 부분이 유학에게 적용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수행의 과정으로 내려올 때 보면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죠. 여실직연하면 사마타에서 사마타가 뭐냐 하면 염오, 이탐, 일시적 심해탈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일시적 심해탈 상태에서 이제 탐진치, 일시적이지만 탐진치 없는 상태로 찬다 해가지고선 만호에 선행하는 우리 요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했던 만호와 담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일시적 심해탈 상태가 되면 요 심해탈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무명을 명으로 바꾼 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학이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의 입장에서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호에 선행하는 요소가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가 된.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무명의 요소로 선행할 때 그렇게 위자나띠 할 때를 작의라는 입장에서 뭐라 했어요? 비열이 작의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명의 요소, 일시적 심해탈에 의해서 일시적이지만 탐진치 없음으로 찬다 자체가 명의 요소로 개입하는 요 때를 뭐라고 했어요? 열이잡이라고 했잖아.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짚어보면 또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나를 완성시켜 놓는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 일시적 심해탈에 의해서 열이 작용하면 요 열이 작용할 때의 위자나띠 분별작용을 아비자나띠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학과 무학이 동일하게 아비자나띠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두 자리에서 쓰이기 때문에 무학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리에서,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아는 그 자리의 위자나띠가 이제 무명의 요소 대신 명의 요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알았다. 아비자나띠. 이렇게 유학의 자리에서 쓰인 거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만냐띠와 아비난다띠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학, 아라한이나 열애의 경우에는 철저히 알기 때문에 대응하는 요 아비자나띠는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겨난 시기,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난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하는데, 이제 유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을 완전히 치유했죠. 상이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상이 치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 위자나띠가 완전히 아는 아비자나띠로 인식작용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탐무진 무치의 내하나가 생겨나는 거죠. 무위가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무위이기 때문에 염호 이탐의 삶에서 청정한 행위로 해탈 행위고 열반이 실현되는, 요렇게 단계적으로 잘 설명이 가능하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일본 경전을 어렵게,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152개의 맞지마 니까야 경전 중에 가장 어려운 경전을 지난주에 그래도 이만큼 풀어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공부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유학에 대한 아비자나띠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발견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알아본 거, 결국 위자나띠라고 하는 요 동사가, 이 단어가 두 자리에서 쓰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참 보면 단순한 거예요. 단어 하나가 어떻게 쓰였느냐, 어느 자리에서 쓰였느냐, 그 부분을 하나를 알아내니까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 1번 근본 본문의 경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풀었던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시간 1시간 걸렸네. 위자나띠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자리에서 쓰인다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지난주 맞지마 니까야 1번 근본 본문의 경에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 거기까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뭐 고요부부님도 시간도 넉넉하시다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모든 번뇌의 경 2번 경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완전히 꿈속을 헤매는 것 같죠? 이 이야기가. 말씀은 그냥 이해는 되는데. 와, 이게 이해가 됐어요. 대단해요. 자막을 싸움이나 하느라.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법우님들이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어차피 이건 뭐 우리가 함께 공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은 요 부분이 법우님처럼 이 공부를 함께한 분들이 아니면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꿈속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주제일지 몰라도 우리가 요거는 짚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자나띠라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처음에 윈나나가 위자나띠 한다, 수를 상의 개입하여 위자나띠 한다, 요거 한 가지 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게 인식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적 경향성이라는 거. 거기에 빤냐, 지혜와 다른 것으로의 냐나, 알을 찾아냈고 뭐 이런 그 중요한 성과를 알았었는데 사실은 오늘 요 위자나띠가 내입처, 외입처의 감각작용에서도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한 번 더 주목하니까 또 다른 이 교학적인 커다란 진보가 생겨나는 거죠. 한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